특정 계급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벗어날 수 없다는 차가운 편견 속 낡은 걸레와 비누 냄새로 얼룩진 소년의 삶에 거대한 운명의 파도가 덮쳐왔다. 서울의 하늘은 언제나 회색빛이었다. 지훈에게는 그랬다. 강남의 마천루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었지만 그에게는 그저 차가운 그림자일 뿐이었다. 11살 지훈은 여느 때처럼 학교가 끝나자마자 엄마가 일하는 사무실 건물로 향했다. 엄마는 이 거대한 빌딩의 구석구석을 닦고 또 닦는 청소부였다. 지훈은 엄마가 바닥을 쓸고 걸레질하는 소리에 익숙해져 있었다. 끽, 끽. 낡은 걸레가 대리석 바닥을 스치는 소리는 지훈의 일상에 깊이 박힌 배경음악이었다. 그 소리는 마치 그의 마음속 고독을 대변하는 듯 단조롭고 쓸쓸했다. 지훈은 말수가 적고 조용했다. 학교에서도 친구들과 어울리기보다는 홀로 책을 읽거나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는 시간이 많았다. 그는 마치 자신을 감싸고 있는 투명한 벽 안에 갇힌 듯 세상과 한 발짝 떨어져 있었다. 이 거대한 건물 안에서, 번쩍이는 유리창과 값비싼 가구들 사이에서 지훈은 자신이 이 공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매 순간 느꼈다. 사무실에서 풍겨오는 값비싼 커피 향과 그의 옷에 밴 희미한 세제 냄새는 확연한 대조를 이루며 그의 존재를 더욱 작게 만들었다. 때로는 복도를 지나가는 양복 입은 사람들이 그를 힐끗 쳐다보기도 했지만 그들의 시선 속에는 호기심보다는 무관심이 더 짙었다. 그날 저녁도 예외는 아니었다. 저녁 식사는 늘 그렇듯 엄마와 단둘이었다. 텅 빈 사무실 한 구석, 작은 테이블에 앉아 차가운 김밥을 먹었다. 김밥은 아침에 엄마가 싸운 것이었고 이제는 밥알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똑, 똑. 벽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려왔다. 그 소리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 혹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처럼 지루하게 흘러갔다. 창밖으로는 강남의 휘황찬란한 넌사인들이 불꽃놀이처럼 터지고 있었지만 그 빛은 지훈에게 닿지 않는 먼 곳의 이야기 같았다. 그는 창가에 기대어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들을 말없이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멀리 사라지는 기차의 불빛처럼 아득하고 쓸쓸했다. 그 순간 지훈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자리 잡았다. 지훈아, 밥 식겠다. 얼른 먹어.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지훈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그는 엄마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엄마의 어깨에는 이미 너무 많은 짐이 놓여 있었다. 학원비는 꿈도 꿀 수 없는 형편이었기에. 지훈은 엄마를 돕기 위해 사무실 쓰레기를 비우거나 화장실을 대강 닦는 일을 도왔다. 그 작은 손길이라도 엄마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랐다. 그날 밤, 지훈은 쓰레기통을 비우러 복도를 걷고 있었다. 낡은 카트가 바퀴를 삐걱이며 끌려가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다. 평소 같으면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쳤을 쓰레기통에서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야옹, 야옹. 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히 살아있는 존재의 소리였다. 지훈은 조심스럽게 쓰레기통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 안에는 이제 막 태어난 듯한 작은 아기 고양이 한 마리가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한쪽 다리에는 피가 엉겨붙어 있었고 고통스러운 듯 가늘게 울고 있었다. 아마도 누군가 무책임하게 버린 것이 분명했다. 지훈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버려진 아기 고양이를 보니 자신의 모습이 투영되는 듯 했다. 이 거대한 도시 속에서 자신도 저 아기 고양이처럼 언제든 버려질 수 있다는 막연한 두려움이 그의 마음속 깊이 자리하고 있었다. 지훈은 망설였다. 엄마에게 말하면 분명히 혼날 터였다. 작은 원룸에서 고양이를 키울 형편도 안 되었다. 하지만 저 작은 생명이 저대로 죽어가는 것을 두고 볼 수는 없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그는 망설임 끝에 아기 고양이를 조심스럽게 품에 안았다. 고양이의 작은 몸은 그의 손바닥 안에서 떨고 있었다. 따뜻한 온기가 지훈의 손에 전해졌다.
그는 아기 고양이를 수건으로 감싸 자신의 낡은 책가방에 몰래 넣었다. 집으로 돌아온 지우는 엄마 몰래 고양이를 돌보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아껴둔 몇 안 되는 용돈 중에서 비상금을 꺼냈다. 그것은 몇 주 동안 아껴서 겨우 모은 돈이었다. 학원비는 아니었지만 그에게는 소중한 희망이었다. 그는 그 돈으로 약국에 가서 소독약과 거즈를 샀다. 엄마가 잠든 깊은 밤, 지우는 조용히 일어나 고양이의 상처를 정성껏 소독하고 붕대를 감아주었다. 고양이는 아픈지 가늘게 울었지만 지훈의 따뜻한 손길에 이내 몸을 맡겼다. 고양이에게 그는 유일한 희망이었다. 지훈은 고양이에게 별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버려졌지만 언젠가 밤하늘의 별처럼 빛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별이는 지훈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다. 혼자라는 외로움을 채워주는 작은 존재였다. 지훈은 별이를 보며 문득 깨달았다. 자신도 별이처럼 이 차가운 도시 속에서 자신만의 빛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지훈의 책가방 한 구석에는 낡고 다른 영어 한국어 사전이 늘 들어 있었다. 그것은 엄마가 어느 날 버려진 사무실에서 주워온 것이었다. 표지는 너덜너덜했고 여기저기 찢어져 있었지만 지훈에게는 보물이었다. 점심시간에도, 쉬는 시간에도, 엄마가 청소하는 동안 벤치에 앉아 있을 때에도 지훈은 사전 속 단어들을 탐닉했다. 그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저 단어들을 외우고 문법을 익히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영어 공부를 해나갔다. 때로는 사무실에서 버려진 영자 신문이나 해외 잡지를 주워와 사전을 뒤적이며 해석하곤 했다. 그의 영어 실력은 또래 아이들은 물론 심지어는 많은 성인들보다도 뛰어났다. 그러나 지훈은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저 혼자만의 비밀로 간직했다. 그것은 그의 숨겨진 재능이자 어쩌면 언젠가 그의 삶을 바꿀지도 모르는 작은 씨앗이었다. 그는 그 씨앗이 언제 발할지 알지 못했지만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어깨에는 작지만 묵직한 가방이 메어져 있었고 그 안에는 별이와 함께 그의 숨겨진 꿈이 잠들어 있었다. 어느 날 오후, 지훈이 평소처럼 엄마가 일하는 사무실 건물에 도착했을 때 평소와 다른 심상치 않은 기운이 복도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팽팽한 긴장감과 함께 불안한 속삭임들이 오갔다. 엄마는 잔뜩 찌푸린 얼굴로 걸레질을 하고 있었고 다른 청소 아주머니들도 삼삼오오 모여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수군거렸다. 오늘 큰 회의가 있다는데 통역사가 갑자기 아프대요. 강 회장님 성격에 큰일 났지. 엄마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다. 지우는 그저 듣고 있었지만 그 작은 어깨 위에도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내려앉았다. 지우는 사무실 구석, 늘 앉던 의자에 앉아 영어 사전을 펼쳤다.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다. 멀리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자꾸만 그의 귀를 파고들었다. 특히 통역사, 회의, 강 회장님, 앤더슨 씨 같은 단어들이 반복적으로 들려왔다. 그는 그 단어들이 의미하는 바를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강 회장은 이 회사 사장이었고 그의 이름 앞에는 늘 성격이 불같다. 조금이라도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앤더슨 씨는 아마도 외국인 손님일 터였다. 잠시 후 복도 건너편 회의실에서 격렬한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강 회장의 목소리였다. 뭐라고 지금 그게 말이 돼. 이 중요한 시점에 통역사가 갑자기 쓰러져 당장 다른 사람을 구해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초조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평소 같으면 그저 지나가는 바람 소리처럼 들렸을 이 소란이 오늘따라 지훈의 심장을 쿵쾅거리게 만들었다. 쿵, 쿵. 심장이 귀에까지 들릴 듯 뛰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지금 당장 구할 수 있는 전문 통역사가 없습니다. 모두 다른 일정으로 바쁘다고. 비서 김 팀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지우는 김 팀장을 알고 있었다. 김 팀장은 늘 단정하고 친절했으며 가끔 지훈을 볼 때마다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곤 했다. 그녀는 이 거대한 건물 안에서 지훈에게 유일하게 따뜻한 시선을 보내주는 사람이었다. 상황은 악화되고 있었다. 강 회장은 거의 이성을 잃기 직전인 듯 했다. 이대로는 안 돼. 앤더슨 씨가 곧 도착한다고. 이 계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회사 운명이 달린 일이야. 그의 절규는 사무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직원들은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휴대폰을 붙들고 통역사를 수소문했지만 모두 허탕이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렀고 회의 시작 시간은 점점 다가왔다. 지우는 책상에 앉아 낡은 사전을 만지작거렸다. 그의 손끝이 사전의 다른 표지를 쓸었다.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동시에 묘한 떨림이 찾아왔다. 그는 들려오는 영어 단어들을 자신도 모르게 머릿속에서 한국어로 번역하고 있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아무런 노력도 없이. Business deal, contract, critical moment. 그는 그 단어들이 조합되어 만들어내는 의미를 완벽하게 이해했다. 문득 그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내가 할 수 있을지도 몰라. 하지만 곧바로 두려움이 그를 덮쳤다. 겨우 11살짜리 청소부 아들. 누구도 그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터였다. 비웃음과 경멸의 시선이 쏟아질 것이 뻔했다. 주제넘게 어디서 감히 나서는 거야. 그런 말들이 그의 귀에 환청처럼 들렸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냥 조용히 있다가 엄마랑 집으로 돌아가는 게 최선이야. 그때 엄마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는 복도 구석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어떡하면 좋아. 저러다 우리도. 엄마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감이 배어 있었다. 이 회의가 잘못되면 엄마의 일자리마저 위태로울 수 있다는 것을 지우는 직감적으로 느꼈다. 엄마는 평생 이 회사에서 굳은 일을 하며 지훈을 키웠다. 엄마에게 이 일자리는 생명줄이나 다름없었다. 엄마의 어깨가 들썩이는 것을 본 순간 지훈은 알 수 없는 용기가 솟아나는 것을 느꼈다.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다. 이대로 물러서면 엄마가 불행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심장이 아려왔다. 그의 내면에 깊숙이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듯했다. 이 알 수 없는 본능은 그에게 외쳤다. 해야 해. 엄마를 위해서라도.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지우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망설임은 없었다. 회의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그 문 너머에는 알 수 없는 세계가 펼쳐져 있을 터였다. 그는 문고리를 잡았다. 손에서 땀이 배어나왔다. 숨을 크게 들이쉬고 내쉬었다.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었다. 이 문이 열리면 그의 평범했던 삶은 완전히 뒤바뀔 것이었다. 그는 자신에게 속삭였다. 할 수 있어. 지훈아, 해야만 해. 지훈은 굳게 닫힌 회의실 문을 힘겹게 열었다. 문이 열리자마자 회의실 안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다. 그 시선들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지훈의 심장을 꿰뚫는 듯 했다. 강 회장은 벌겋게 상기된 얼굴로 그를 노려보았다. 너 뭐야? 여긴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와. 그의 목소리에는 불쾌함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지훈은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막상 문을 열고 들어서자 용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극심한 두려움이 밀려왔다. 그때 복도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엄마가 조용히 회의실 안으로 들어와 지훈의 어깨를 잡았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제 아들인데요. 얘가 영어를 조금 할 줄 안다고 해서 혹시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엄마의 목소리는 한없이 작고 떨렸다. 강 회장은 코웃음을 쳤다. 지금 장난해 이 중요한 회의에 애를 통역사로 쓰라고 당신. 해고당하고 싶어? 그의 목소리는 냉정하고
가차 없었다. 회의실 안의 다른 직원들도 웅성거렸다. 몇몇은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고 몇몇은 당황한 표정이었다. 그때 김 팀장이 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표정은 결연했다. 회장님, 지금 다른 대안이 전혀 없습니다. 앤더슨 씨가 곧 도착합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혹시 모를 일 아닙니까? 잠깐이라도 아이의 실력을 시험해 보는 게 어떠실지요? 김 팀장은 강 회장의 신임을 받는 비서였다. 그녀의 말에 강 회장은 잠시 망설였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불신이 가득했지만 달리 방법이 없다는 절박함이 더 컸다. 좋아. 그럼 어디 한번 해봐라. 시간 없어. 앤더슨 씨가 오기 전에 제대로 하는지 보자. 강 회장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비웃음과 경멸이 묻어 있었다. 지훈의 심장은 터질 듯 뛰었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 엄마가 그의 손을 꽉 쥐어주었다. 그 작은 온기가 지훈에게 용기를 불어넣었다. 김 팀장이 한 문장을 영어로 말하라고 했다. The success of this project hinges on our mutual understanding and commitment. 지훈은 숨을 들이켰다. 그의 눈이 사전을 읽듯이 빠르게 움직였다. 그리고 주저함 없이 입을 열었다. 이 프로젝트의 성공은 저희의 상호 이해와 헌신에 달려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다. 발음은 유창했고 억양은 정확했다. 강 회장은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함께 미묘한 변화가 스쳐 지나갔다. 한 번 더. 강 회장이 이번에는 자신이 직접 영어 문장을 말했다. We anticipate a significant increase in market share with this strategic partnership. 지훈은 잠시 망설이는 듯했지만 이내 다시 입을 열었다. 저희는 이번 전략적 제휴를 통해 시장 점유율의 상당한 증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의 통역은 완벽했다. 심지어 anticipate나 strategic partnership 같은 전문 용어도 막힘없이 번역해냈다. 회의실 안은 정적에 휩싸였다. 강 회장은 충격을 받은 듯 지훈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의 표정은 경멸에서 경외로 바뀌고 있었다. 김 팀장은 놀라움과 함께 안도감에 찬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었다. 영업부장 박 부장은 얼굴을 찌푸렸다. 그는 김 팀장이 강 회장의 총애를 받는 것을 늘 못마땅하게 여겼고 평소에도 청소부나 다른 하위 직원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에게 지훈의 등장은 불쾌하기 짝이 없는 일이었다. 박 부장은 헛기침을 하며 비웃듯이 말했다. 겨우 몇 문장 외운 거 가지고 뭘 그래. 운이 좋았겠지. 중요한 사업회의에서 애한테 맡기다니. 제정신이야. 통역이라는 게 단순한 단어 번역이 아니야. 기업 간의 복잡한 이해관계, 문화적 맥락까지 파악해야 하는 거라고. 저런 애송이가 뭘 알겠어. 박 부장은 지훈을 향해 경멸적인 눈빛을 보냈다. 그의 말에는 지훈의 낮은 신분과 어린 나이에 대한 노골적인 비하가 담겨 있었다. 강 회장은 박 부장의 말에 잠시 흔들리는 듯했다. 지훈은 박 부장의 시선과 말에 심장이 다시 움츠러들었지만 애써 태연한 척했다. 그의 내면에서는 분노와 함께 자신이 얼마나 더 잘할 수 있는지 보여주고 싶은 강한 욕구가 솟아올랐다. 그때 회의실 문이 다시 열리고 앤더슨 씨가 비서진과 함께 들어섰다. 회의실 안의 모든 시선이 지훈에게서 앤더슨 씨에게로 옮겨갔다. 앤더슨 씨는 건장한 체격에 인자한 인상을 가진 중년의 백인 남성이었다. 그는 들어서자마자 주변을 둘러보았고 강 회장 옆에 서 있는 작은 지훈을 발견하고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강 회장은 애써 표정을 관리하며 앤더슨 씨를 맞이했다. 회의는 예정대로 시작되었다. 지훈은 통역사 자리에 앉았다. 그의 심장은 여전히 격렬하게 뛰었지만 앤더슨 씨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리자 그의 모든 신경은 언어에 집중되기 시작했다.
앤더슨 씨가 영어로 말을 시작했다. It's a pleasure to finally meet you. Chairman Kang. I've heard a great deal about your company's innovative spirit and remarkable growth. 지우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유창하게 통역했다. 강 회장님, 마침내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회장님 회사의 혁신적인 정신과 놀라운 성장에 대해 익히 들어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명확하고 자신감 있었다. 앤더슨 씨의 표정에 작은 미소가 번졌다. 강 회장 역시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회의가 진행될수록 지훈의 통역은 더욱 빛을 발했다. 그는 단순히 단어만을 통역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의 어조, 미묘한 뉘앙스까지 포착하여 전달했다. 어려운 경제 용어, 비유적인 표현들도 완벽하게 번역해냈다. 앤더슨 씨는 지훈의 통역에 깊은 인상을 받은 듯했다. 그는 중간중간 지훈에게 직접 질문을 던지기도 했고 지훈은 막힘없이 대답했다. 앤더슨 씨의 눈빛에는 놀라움과 호기심이 가득했다. 그는 작은 지훈의 어깨 너머로 박 부장을 흘긋 보았다. 박 부장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다. 그의 질투와 불안은 회의실 안의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다. 그는 지훈이 단순한 행운이 아님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그에게 새로운 음모를 꾸미게 만들었다. 회의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다. 지훈의 정확하고 능숙한 통역 덕분이었다. 강 회장의 얼굴에도 점차 만족감이 번지기 시작했다. 앤더슨 씨, 또한 지훈의 뛰어난 언어 능력과 비즈니스 상황에 대한 이해력에 감탄하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회의가 중반을 넘어서자 분위기는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다. 박 부장은 지훈을 노려보며 턱을 괜 채 생각에 잠겼다. 그의 눈빛은 질투와 시기로 이글거렸다. 그는 지훈이 이대로 성공적으로 회의를 마치면 자신의 입지가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다. 강 회장에게 인정받는 것은 물론 앤더슨 씨에게까지 깊은 인상을 주는 지훈의 모습은 박 부장에게는 견딜 수 없는 모욕이었다. 그는 이 상황을 뒤집을 방법을 필사적으로 모색했다. 바로 그때 앤더슨 씨가 핵심적인 계약 조건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했다. 그는 특정 기술 특허권에 대한 지분을 요구했는데 이는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쉽게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었다. 강 회장의 얼굴이 미묘하게 굳어졌다. 통역을 마친 지훈은 강 회장의 표정을 읽고 긴장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양보하기 어렵습니다. 기술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했고 이는 저희 회사의 핵심 경쟁력입니다. 강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다. 지훈은 이를 정확히 통역했다. 앤더슨 씨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눈빛은 단호했다. 물론 존중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 기술에 대한 완전한 접근 권한 없이는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고려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저희의 미래 전략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팽팽한 신경전이 이어졌다. 강 회장과 앤더슨 씨는 서로의 입장을 고수하며 한치의 양보도 없었다. 박 부장은 이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회의 진행 상황을 지켜보다가 갑자기 손을 들었다. 회장님, 제가 통역에 대해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강 회장은 의아한 표정으로 박 부장을 보았다. 무슨 일이지? 박 부장. 박 부장은 지훈을 흘끗 보며 비아냥거리는 투로 말했다. 저 아이가 통역은 잘하지만 어린아이다 보니 아무래도 비즈니스 협상의 미묘한 뉘앙스. 특히 압박 전술이나 심리전 같은 것은 파악하기 어려울 겁니다. 지금 앤더슨 씨의 발언은 단순한 요구가 아니라 저희를 압박하려는 일종의 전략적인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이런 중요한 순간에 통역사의 역량이 부족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은 지훈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것이었다. 그는 지훈이 단순한 어린아이이며 복잡한 비즈니스 세계를 이해할 수 없다고 몰아세웠다. 강 회장의 얼굴에 다시 의심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앤더슨 씨, 역시 박 부장의 발언에 흥미로운 듯 시선을 돌렸다. 지훈은 박 부장의 말을 듣고
심장이 철렁했다. 자신을 향한 의도적인 공격임을 직감했다. 그의 손에 땀이 흥건했다. 그럼 박 부장이 직접 통역해 볼 텐가? 강 회장이 말했다. 박 부장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예, 회장님. 제가 잠시 보조하겠습니다. 그는 지훈 옆에 거만하게 다가섰다. 앤더슨 씨가 다시 말했다. Mr. Kang, with all due respect, if this partnership is to truly flourish, we need to ensure complete transparency and mutual benefit. Without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ansfer, we foresee significant hurdles. 박 부장은 앤더슨 씨의 말을 듣자마자 지훈을 밀쳐내고 자신이 통역하려 했다. 하지만 그의 통역은 매끄럽지 못했다. 그는 단어 하나하나를 더듬거렸고 앤더슨 씨의 미묘한 어조와 핵심적인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그의 통역은 단순한 직역에 가까웠고 심지어 몇몇 중요한 표현은 놓치기까지 했다. 강 회장의 미간이 다시 찌푸려졌다. 앤더슨 씨, 역시 박 부장의 통역에 만족하지 못하는 듯 고개를 갸웃거렸다. 박 부장은 당황한 표정으로 식은땀을 흘렸다. 이때 김 팀장이 조용히 강 회장에게 다가가 귓속말을 했다. 회장님, 아이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없습니다. 강 회장은 박 부장의 서툰 통역을 보고 이미 실망한 터였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훈에게 다시 기회를 주었다. 지훈은 다시 통역사 자리에 앉았다. 그의 심장은 여전히 떨렸지만 이번에는 자신을 믿기로 했다. 앤더슨 씨가 다시 핵심적인 질문을 던졌다. So, Chairman Kang, are you willing to reconsider your stance on the patent rights? Or should we conclude that this is a deal breaker? 이 질문은 사실상 마지막 경고나 다름없었다. 강 회장은 고민에 잠겼다. 박 부장은 지훈을 비웃는 듯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저 애송이가 저런 복잡한 질문에 제대로 통역할 리 없어. 분명히 실수할 거야. 지훈은 앤더슨 씨의 말 속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압박과 협상의 기술을 정확히 간파했다. 그는 단순히 단어를 옮기는 것을 넘어섰다. 그는 강 회장의 입장을 헤아리고 동시에 앤더슨 씨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했다. 시간은 촉박했다. 앤더슨 씨는 팔짱을 끼고 지훈을 응시했다. 회의실 안의 모든 시선이 어린 지훈에게 집중되었다. 그는 완전히 혼자였다. 어머니와 김 팀장은 회의실 문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지만 그들은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이 순간 지훈은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했다. 그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지훈의 작은 입술이 열렸다. 회의실 안의 모든 공기가 멈춘 듯 했다. 앤더슨 씨, 강 회장님께서는 귀사의 기술 접근권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계십니다. 다만 이는 저희 회사가 오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이룩한 핵심 역량이기에 단순히 넘겨준다는 표현보다는 함께 발전시켜 나간다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어가기를 희망하십니다. 특허권 이전이 아닌 공동 연구 및 수익 공유 모델에 대해 깊이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것이 저희 두 회사의 진정한 상호 이익을 위한 길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의 통역은 단순한 번역이 아니었다. 앤더슨 씨의 단호한 질문 속에 담긴 딜 브레이커, 거래 파기, 요인라는 숨겨진 압박을 정확히 포착하면서도 강 회장의 자존심과 회사의 핵심 가치를 지켜냈다. 재고려 할 것인가? 아니면 결렬인가라는 협박조의 질문을 함께 발전시켜 나간다는 긍정적이고 협력적인 제안으로 탈바꿈시킨 것이다. 그는 양측의 문화적 차이와 감정적 맥락까지 읽어내어 가장 적절하고 외교적인 언어로 다시 구성했다. 회의실 안은 숨죽인 듯 고요했다. 강 회장은 지훈의 통역을 듣고 눈을 크게 떴다. 그의 표정에는 놀라움과 함께 깊은 감동이 스쳐 지나갔다.
앤더슨 씨 역시 지훈의 통역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의 얼굴에 걸려있던 단호한 표정이 서서히 누그러지는 것이 보였다. 그는 지훈의 눈을 응시했다. 그 작은 눈빛 속에 담긴 비범한 지혜와 통찰력을 읽은 듯 했다. 이때 박 부장은 혼란스러웠다. 도대체 저 꼬마가 어떻게? 그의 얼굴은 충격과 분노, 그리고 당황스러움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지훈이 실수를 하기를 바랐지만 지훈은 오히려 그를 능가하는 능력을 보여주었다. 앤더슨 씨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아까보다 훨씬 부드러웠다. 공동 연구 및 수익 공유 모델이라 흥미로운 제안입니다. 좀 더 자세히 논의해 볼 의향이 있습니다. 회의실 안에서는 안도의 한숨이 터져 나왔다. 강 회장은 지훈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그의 눈빛은 이제 존경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박 부장은 입을 꾹 다물고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얼굴은 시뻘개졌고 심장이 수치심으로 빠르게 뛰었다. 남은 회의는 급물살을 탔다. 지훈은 능숙하게 양측의 의견을 조율하며 통역했다. 그의 존재는 회의실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더 이상 딱딱하고 사무적인 회의가 아니었다. 지훈의 섬세한 통역 덕분에 양측은 서로의 입장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협력의 가능성을 열게 되었다. 마침내 최종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이 다가왔다. 강 회장과 앤더슨 씨는 악수를 나누었다. 앤더슨 씨는 강 회장에게 작게 말했다. Mr. Kang, your interpreter is truly remarkable. He has a unique gift. You are very fortunate to have him. 강 회장은 앤더슨 씨의 말을 듣고 활짝 웃었다. 그리고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이제 막 피어난 꽃처럼 환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강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지훈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앞에서 지훈의 어깨를 두드렸다. 수고했다. 지훈아, 내 덕분이야. 정말 대단해.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칭찬과 깊은 감사가 담겨 있었다. 강 회장의 눈에는 그렁그렁 눈물이 맺혀 있었다. 회의실 안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직원들은 지훈을 향해 환호했고 몇몇은 눈시울을 붉히기까지 했다. 그들은 방금 전까지 청소부 아들이라는 이유로 지훈을 의심하고 비웃었던 자신들을 부끄러워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함께 깊은 존경심이 서려 있었다. 이제 그들은 지훈을 단순한 아이가 아닌 이 중요한 계약을 성공으로 이끈 영웅으로 보았다. 회의실 문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던 엄마와 김 팀장은 박수 소리에 놀라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강 회장이 지훈의 어깨를 다독이는 모습을 본 엄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다. 기쁨과 안도감, 그리고 아들에 대한 한없는 자랑스러움 때문이었다. 김 팀장 또한 눈물을 글썽이며 지훈을 향해 미소 지었다. 박 부장은 회의실 구석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창백했고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과 어리석음을 뼈저리게 후회했다. 그가 그토록 멸시했던 작은 소년이 자신의 눈앞에서 거대한 성공을 이룩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박 부장은 무너져 내리는 듯한 모욕감을 느꼈다. 그에게 이 순간은 승리가 아닌 처절한 패배였다. 지훈의 승리는 단순한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그를 둘러싼 모든 편견과 오해를 깨부수는 사회적인 승리였다. 회의가 끝나고 난 후 강 회장은 모든 직원들을 물리고 지훈과 엄마, 그리고 김 팀장을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다. 강 회장의 얼굴에는 더 이상 분노나 초조함이 아닌 깊은 안도감과 진심 어린 감사가 서려 있었다. 그는 지훈의 손을 잡고 눈을 맞췄다. 지훈아, 정말 고맙다. 네 덕분에 우리 회사가 위기에서 벗어났어. 자칫 잘못했으면 엄청난 손실을 입을 뻔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강 회장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심호흡을 했다. 네가 가진 재능은 정말 놀라워.
이런 재능이 이렇게 묻혀 있었다니. 내가 미처 알지 못했다는 게 부끄러울 따름이다. 그는 지훈의 엄마를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편견에 사로잡혀서 지훈이에게 너무 함부로 대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강 회장의 진심 어린 사과에 지훈의 엄마는 눈물을 글썽겼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아닙니다. 회장님, 저희가 감사할 따름입니다. 라고 말했다. 강 회장은 박 부장을 언급했다. 박 부장의 행동에 대해서는 제가 엄중히 책임을 묻겠습니다. 그는 회사의 중요한 순간에 개인적인 감정과 오만함으로 회의를 방해하려 했습니다. 그의 직위는 재조정될 것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강 회장의 단호한 말에 박 부장은 다음날 모든 팀원 앞에서 공개적으로 지훈과 엄마에게 고개를 숙여 사과해야 했다. 그의 목소리는 기어들어 갔고 얼굴은 잿빛이었다. 그는 회의실에서 보인 지훈의 능력에 비하면 자신의 능력은 보잘것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의 명성은 땅에 떨어졌고 회사 내에서의 영향력도 급격히 줄어들었다. 강 회장은 지훈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 지훈아, 너 같은 인재는 이대로 두면 안 된다. 네가 가진 언어적 재능과 뛰어난 이해력을 제대로 키울 수 있도록 우리 회사에서 전액 장학금을 지원할 테니 최고의 국제학교에 다니는 게 어떻겠니? 학비는 물론이고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강 회장의 제안에 지훈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국제학교는 그에게는 꿈에서나 가능한 일이었다. 뿐만 아니라 강 회장은 지훈의 엄마에게도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안했다. 어머님, 더 이상 힘든 청소 일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회사 비서실에서 편한 일을 하시면서 지훈이를 뒷바라지 하실 수 있도록 정규직으로 채용하겠습니다. 물론 급여도 훨씬 많이 드릴 겁니다. 엄마는 강 회장의 제안에 믿기지 않는다는 듯 눈물을 쏟아냈다. 평생의 고생이 한순간에 보상받는 기분이었다. 지훈과 엄마. 그리고 김 팀장은 강 회장의 집무실을 나오면서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김 팀장은 지훈의 어깨를 다독였다. 지훈아, 정말 잘 됐어. 네가 해냈어. 그녀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기쁨이 가득했다. 김 팀장은 강 회장에게 지훈의 재능을 강력히 추천했고 지훈에게 따뜻한 시선을 보내준 유일한 조력자였다. 지훈은 엄마의 손을 꼭 잡았다. 엄마의 손은 예전처럼 거칠었지만 이제 그 손에는 희망과 행복이 가득 차 있었다. 엄마, 우리 이제 괜찮은 거야?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훈을 꼭 안아주었다. 응, 아들아, 다 내 덕분이야. 네가 우리를 구했어. 엄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어떤 말보다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작은 원룸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끊임없이 이야기했다. 지훈은 자신이 국제학교에서 무엇을 배우고 싶은지, 어떤 공부를 하고 싶은지에 대해 이야기했고, 엄마는 처음으로 밝게 웃으며 아들의 꿈에 대해 귀 기울였다. 그들의 미래는 한순간에 빛으로 가득 찼다. 더 이상 차가운 김밥을 먹으며 외로움을 느낄 필요도 없었고, 어두운 복도를 쓸며 희미한 세제 냄새를 맡을 필요도 없었다. 그들에게는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이다. 지훈은 자신이 키우던 아기 고양이 별이를 쓰다듬었다. 별이도 이제 건강하게 자라 있었다. 지훈은 별이를 보며 생각했다. 자신과 별이 모두 버려지고 보잘것없던 존재였지만 이제는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이 한순간의 용기와 숨겨진 재능 덕분이었다. 지훈은 자신의 여정을 되돌아보았다. 그는 단순한 통역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벽을 허물고 이해를 돕는 진정한 소통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그는 이제 자신이 가진 능력이 단순히 개인적인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다. 몇 년 후,
지우는 더 이상 낡은 책가방을 메고 사무실 복도를 쓸던 작은 소년이 아니었다. 그는 강남의 명문 국제학교에서 가장 촉망받는 학생 중 한 명으로 성장해 있었다. 그의 언어적 재능은 꽃을 피웠고 단순히 영어를 넘어 중국어와 일본어까지 유창하게 구사하게 되었다. 그는 늘 자신감 넘치고 밝은 미소를 지녔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여전히 세상을 깊이 이해하려는 따뜻한 시선이 담겨 있었다. 엄마는 이제 강 회장 비서실에서 중요한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고된 삶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지 않았다. 대신 차분하고 우아한 미소가 자리 잡았다. 그녀는 매일 아침 지훈이 학교에 가는 모습을 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퇴근 후에는 지훈의 학교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때로는 아들과 함께 고급 레스토랑에서 외식을 즐기기도 했다. 그들에게는 평범한 일상이 되었지만 그 평범함 속에는 비범한 행복이 담겨 있었다. 지훈은 자신이 받은 기회를 결코 잊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재능이 단순히 개인적인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자신처럼 어려운 환경에 처했지만 잠재력을 가진 아이들을 돕고 싶었다. 방학 동안 지훈은 강 회장의 도움을 받아 새싹 장학 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의 이름처럼 작은 새싹들이 언젠가 큰 나무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였다. 재단은 특히 언어에 재능이 있지만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교육 기회를 얻지 못하는 아이들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매주 토요일, 지훈은 모교인 초등학교를 방문했다. 그는 그곳에서 자신과 같은 처지에 놓여 있던 아이들을 만나 그들의 멘토가 되어 주었다. 그는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책을 읽어주었으며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해 주었다. 여러분도 모두 자기 안에 숨겨진 재능이 있어요. 그걸 찾고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 반드시 빛을 발할 거예요. 그의 말은 아이들에게 큰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 아이들은 지훈을 존경했고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꿈을 키웠다. 어느 가을날, 새싹 장학재단의 첫 번째 장학금 수여식이 열렸다. 강 회장은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자리에 참석했고 김 팀장은 실무 책임자로서 행사를 진행했다. 수많은 언론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훈은 연단에 섰다. 이제 그는 앳된 소년의 모습보다는 한 사람의 어엿한 청년처럼 보였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훈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힘이 있었다. 몇 년 전만 해도 저는 이 자리에 설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저 엄마의 일터에 따라가 책을 읽던 작은 아이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우연한 기회와 함께 저를 믿어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기회와 믿음 덕분에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연설은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자신이 겪었던 고난과 희망, 그리고 감사함을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그의 이야기에 많은 사람들이 눈시울을 붉혔다. 강 회장은 연단에 선 지훈을 뿌듯한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대견함과 함께 깊은 만족감이 서려 있었다. 엄마는 객석맨 앞에서 눈물을 훔치고 있었다. 그녀의 눈물은 슬픔이 아닌 행복과 자랑스러움의 눈물이었다. 연설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지훈은 아이들에게 직접 장학 증서를 전달했다. 증서를 받은 아이들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다. 그 미소 속에는 지훈이 예전에 가졌던 희망과 꿈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수여식 후 지훈은 건물 옥상으로 올라갔다.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화려한 불빛들이 밤하늘을 수놓고 있었다. 그 빛들은 이제 더 이상 그에게 닿지 않는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는 이 도시의 일부가 되었고 이 도시의 빛을 만들어가는 사람 중 한 명이 되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영어 사전을 꺼냈다. 표지는 더욱 닳아 있었고 여기저기 테이프로 붙여진 흔적이 역력했다. 하지만 그 사전은 여전히 그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다.
지우는 사전을 가슴에 품었다. 그의 옆에는 이제 훌쩍 자란 고양이 별이가 앉아 야경을 함께 바라보고 있었다. 별이는 지훈의 손길을 느끼는 듯 그의 다리에 몸을 비볐다. 지훈은 밤하늘의 별들을 올려다보았다. 수많은 별들이 반짝였다. 그 별들 중에는 자신을 닮은 작고 빛나지 않던 별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이제 안다. 어떤 별이든 숨겨진 빛을 발견하고 노력하면 언젠가 밤하늘을 밝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의 미소는 밤하늘의 별처럼 밝게 빛났다. 그리고 그 빛은 미래를 향한 희망과 가능성을 가득 담고 있었다. 여러분의 삶에도 숨겨진 재능과 희망의 불씨가 잠들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뜻밖의 순간에, 때로는 간절한 노력을 통해 그 불씨는 활활 타오르는 불꽃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안에 잠들어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일깨우는 작은 불씨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두 번째 봄은 아직 오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다면 분명히 찾아올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번에도 더 감동적이고 영감을 주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